자, 우선은 그냥 최대한 쉽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당장 쓸만한 거 위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클래스의 100%를 다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일단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 그냥 불러와서 쓰는 걸로 할 거고요. 짧으면 반나절 정도? 길면 한 6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클래스 요거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 잠깐만. 데이터 기능을 함께 보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키워드 또 액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또 있어요 혹시? 설계도 또 뭐 대충 다 비슷한 말일 거거든요. 요거를 제외하고 얘네 두 개를 보면요, 여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죠? 그 어디부터였냐면 여기부터 이때 배웠던 게 뭐였어요? 이 전까지에는 단수개 데이터를 다뤘다면 그 뒤로는 여러 개의, 즉 복수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애초에 데이터 여러 개를 집어넣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요것도 묶는 방법이라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다는 뜻이고, 요거는 지금 객체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객체 일종이란 거야 결국에는. 그지? 그러니까 근본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 객체의 개념인데, 여기에 리스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딕셔너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클래스가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중 1, 요 정도만 이해해도 돼 일단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 쓰는 거는 요거 그냥 이 콜앱 파일 자체를 공유할 거라서 이거 안 받아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공유할 거야. 이 링크를 그냥 줘버릴 거야. 그래서 안 받아 적어도 되고 필기 없이 그냥 쳐다만 봐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잠깐만, 클래스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이해가 바로 되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돼. 클래스가 뭔지는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난 별로 기대 안 해, 사실. 솔직히. 사용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AI 챗봇 서비스를 만들자. 요게 지금 내 상황이야. 써봤어요 혹시? 뭐 할 때 써봤어요? 그지, 고객센터 요새 다 이걸로 갈아치워졌죠. 실제로 어느 회사 서비스 써봤어요 그러면? 써본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통신사? 통신사 좋아. 게임? 어떤 게임? 콘솔 게임?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어,
고객센터죠 이것도. 요런 거고 또 통신사 고객센터. 나도 최근에 로밍 관련해 가지고 그 공항에서 이걸 이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전화 안 받길래. 어. 또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AI 챗봇 뭐가 있을까요? 카드에서 카드 회사. 그지. 요새 고객 그러니까 CS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뭔지 알아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응대해주는 그 역할들이 전부 다 그 뭐 상담원이나 아니면 그지. 보통 상담원이 맡았었죠. 그냥 그 내가 뭔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또는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메이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라 그러지. 그지. 또는 자사 그 어플리케이션 안쪽에 보면은 그 AI 챗봇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최근에 나 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노트북 사려고 여기 들어가니까 아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요거 이거 메인 페이지가 잠깐만. 메인 페이지는 없네.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 방금 전에 그게 무조건 뜨는 게 아니네. 안 뜨나? 없어졌네. 위에 있어요? 갤럭시 요건 얘가 갖고 있는 그거예요. 아씨 방금 전에 그거 붙였네. 잠깐만. 이거 그럼 다 날리고 다시 눌러볼 걸. 그런 거 하면 되려나? 안 되네. 애플도 있다. 잘 맞다. 어딨지? 사람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얘는. 얘가 난 거 같은데. 대화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골지원 그치? 여기 어 요런 거 여기 있다. 요거 보면은 지금 AI CS 챗 보호색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생성형 AI CS 보호이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좀 자주 묻는 질문 갖고 일단은 뭐라 쳐볼까?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요새. 뭔지 알죠? 이거 접해본 적 있어요? 뭐 어느 서비스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좀 대체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좀 느리네. 요렇게 해주네. 고정되네.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원하면 이렇게 뭐 검색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대화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
하나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애플 노트북을 그러니까 맥북을 추천해주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사의 데이터 가지고서 얘는 대화를 하는 중인 거지. 그지? 대부분의 그 AI 챗봇은 자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킨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어, 얘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엑스박스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잖아.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뭐 SKT 쓰고 있는데 U 플러스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잖아.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 똑같아요, 사실. 본질은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요걸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 만들자인 거야, 결국엔. 어, 요건 한 번씩 다 써보셨다고 했으니, 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사용자 입장에서 질문하기, 질문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방금 보면은 얘 할 때 저 이거 로그인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아 최근에 내가 이거 노트북 실제로 살 때 뭔가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땐 로그인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얘 분명. 이게 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만 로그인의 전제 조건은 회원가입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던가. 그럼 회원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쟤네랑 대화를 할 수가 있나? 또 달라지겠죠? 그지? 방금처럼 로그인 없이 대화 가능한 그 수준이 있을 거고. 뭔가 회원의,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로그인 먼저 하라고 하겠지? 어, 질문하기, 뭐 질문하기, 뭐, 답변하기, 대화, 기록, 저장, 요런 게 이제 좀 섞여 있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얘네는 사용자 입장이 될 거예요. 맞죠? 요거는 얘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지? 챗봇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어, 클래스가 왜 필요하지? 요 질문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말 자체는 애초에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 중에서 하나인 클래스는 여기서 왜 필요해질까? 는 그냥 이거죠. 맞아. 여러 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돼. 요게 이제 근본 이유가 될 거예요. 요게 아 만약에 내, 내 회사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한 명이라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김철수 얘뭐 나이는 32살 패션 질문 뭐랄까 이게 되려면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은 아, 휴가 어떻게 써요? 뭐 이런 거. 뭐 비밀번호 좋네. 라던가 뭐 휴가 어떻게 써요? 라던가. 어쨌든 사내일 거니까 이거는. 어, 어 이렇게 그냥 저장하면 돼요. 따로따로.
자, 근데 이런 반대되는 상황. 사용자가 100명이라면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지 나는? 사용자가 100명이야. 이름 하나 name 1은 어쩌고 해야 되고 age 1 해야 되고 섹션 1 해야 돼.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 요게 2번도 나와야 될 거고 여기 언제까지 나와야 돼? 100개까지 나와야 되죠. 이 값은 그냥 미정으로 두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지?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요게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엄청난 문제는 아니긴 한데 변수가 너무 많아져. 변수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인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맞죠? 왜 이렇게 묶었을까? 왜 묶었지, 이렇게? 사용자별로 관련 맞아요, 맞아요. 사용자별로 난 구분을 짓고 싶어. 그럼 사용자별이라는 거는 요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는 관리를 하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는 그러면은 왜 한 묶음이지? 이름 하나 관련 맞아요. 그 키워드예요. 관련된. 얘네끼리 관련이 돼 있잖아. 그지? 요거는 김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 나이, 그리고 얘가 한 질문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이거 이렇게 안 묶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관련된 그 어떤 정보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었잖아, 요게 애초에. 그 여러 가지 기법이었고, 어, 요런 걸 이제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클래스를 도입을 하면은 요게 좀 간단해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회원가입 만들어 보신 분, 그지? 일을 쓰니까 만들어 봤겠지? 회원가입 절차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회원가입 기능 만드는 입장에서. 잠깐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도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디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아니야, 이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어, 화면 넘어가는 데서 그지?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그쵸? 체크하고 다시 동의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넘어가고 다음 화면상에서 내가 이제 뭐 입력 폼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해당 아이디의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이제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치? 패스워드 같은 것도 입력을 해서 규칙 여부 확인을 어허. 하고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정보
넘어가서 일단 여기까지가 사용자가 하는 입장인 거지. 그죠? 다 동의하시죠? 로그인은 어떻게 해요, 그럼? 로그인 버튼 눌러서 네. 아이디 비번 치고 엔터 누르면 끝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어. 회원가입. 아니야, 만드는 사람. 회원가입 기능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까지 이제 작업이 완료됐다면 그거를 받아서 내 내부 규칙에 맞는지 체크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 계속 반복해서 내 기준에 맞으면 다음 프로세스로 오케이. 보여주는. 로그인은요? 저희는 사용자한테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받으면은 해당 정보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를 확인하고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그쵸, 그쵸. 그래서 일치하면은 로그인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나머지 분들, 요 진범 거 나머지 분들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만져보거나 구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 입장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어, 웹 개발 해보신 분 지금 진범님 말고 또 있나? 그 기초 지식이 있으면 요게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요런 예시를 하나 더 들 거예요. 이런 예시를 하나 더 들 건데요. 좀 더 일상으로 가볼게. 뭐냐면은 요런 거야. 이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요거랑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 건데 뭐가 같은지랑 뭐가 다른지를 캐치를 해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병원 안 가본 사람 있을까? 없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 한 번씩은 다 가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럼 난 뭘 하지? 그지? 맨 처음에 그 데스크 가서 접수라는 걸 하죠. 이것도 입장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접수하는 사람이랑 접수받는 사람이랑. 그럼 나는 이 병원의 이용자, 사용자니까 접수하려면 뭘 알려줘요? 이름이랑? 이게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 근데.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그 전화번호랑 그 왜 또 경우의 수가 좀 갈리는데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는데 그 적는 거 있지 맨 처음에 종이 쪽지. 근데 그 양식은 또 다 다르긴 해요. 그리고 민증도 같이 주죠 요새. 그쵸? 민증 확인하잖아. 어, 아무튼 나는 그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서 내 개인정보를 알려줬어.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제 직원분은 뭘 해요? 어? 어? 그치, 컴퓨터에 뭔가 입력해. 접수. 그 행위가 접수인 거지 사실. 그 입력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접수하면 대기 행렬에 그죠? 대기 행렬에 올라가지. 만약에 그 병원에 이제 의사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느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다까지 지정을 해주고 그 대기 명단에 올라가잖아요. 오케이. 이게 좀 더 일상적인 것 같죠, 그러면? 떠올리기 좀 쉽죠, 그러면? 음, 그러면 나는 대기 명단에 올라갔어. 그 앞에 이제 명단 뜨는 거 보고서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진료실로 들어갔어. 그러면 난 뭘 하지? 환자 입장인 내 상황에서 진료실로 딱 들어가서 앉았어. 그러면
뭐 이러저러 해서 왔어요. 뭐 어디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의사랑 나는 대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사는 뭐 해요? 뭔가 뭐 촉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어, 수단을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 이게 중요해. 기록해. 어떻게? 뭔가 타이핑을 하긴 해요. 관리 시스템. 맞아요. 이것도 병원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 의사 모니터 훔쳐본 적 있어요 혹시? 전 많이 보거든요. 일부러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뭐 써 있는지 알아요 혹시 거기? 그지 그지. 내가 만약에 여기 병원을 오래 다녔다 그러면은 내 이전 진료 기록들 싹 다 나와 있을 거고 또 뭐 약 얼마나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먹었는지도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기본적으로 이름이랑 성별이랑 뭐 키 몸무게도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만 나이로 뭐 개인 정보들 쭈루룩 다 적혀 있고 그리고 그간의 병력들 같은 것도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수술 이력 같은 거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거기에 추가로 의사는 입력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음 병원 입장에서 내가 처음 병원에 갔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환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그쵸? 그리고 등록한 아, 자료? 정보? 뭐랄까 등록한 환자 정보에 추가로 진료 기록을 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그지?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나? 아니야, 뭐 없어요. 일단 환자 입장 뭘 한다? 개인정보를 알려준다. 또 증상을 알려준다. 요 정도 하는 거지 지금은. 그지? 그에 맞는 결과인 거고 얘네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 근데 요게 이제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기 시골 어딘가에 가면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아요? 차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 보셨어요 혹시? 그 볼펜으로 이렇게 그냥 휘갈겨 쓰는 그런 거 있죠. 어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 같은 걸 하는 건데 아날로그로 기록을 하냐? 그러니까 실제 종이에다가 하냐? 아니면은 디지털로 저장을 하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뭐라고? 뭐 약 처방 뭐 했는지 현재 증상은 어떠한지 뭐 뭐 주소 이런 거는 개인정보에 포함이 다 있을 거고 입원인지 외래 환자인지 입원 환자를 볼 때도 있고 외래 환자를 볼 때도 있을 거잖아요. 또 뭐 기타 등등 수술 이력 이런 거 아니면 뭐 지병이 있으면 그런 것도 써져 있을 거고 그 왜 다 체크해서 처음에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어 어쨌든 두 가지 입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 두 가지 입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죠? 요게 뭐야? 내가 사용하는 입장인 거지. 요거는 서비스 해주는 입장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요게 뭐야? 그 병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 입장인 거지. 요거는 병원 측에서 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입장인 거죠. 요거.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클래스가 필요하지? 를 동일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 한자도 많아요. 맞아요. 혼자가 왜 이래 이거. 혼자가 만약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저장하면 돼요? 네임은 뭐 김원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에이지는 뭐 13 그리고 기록 뭐하지? 아 병명 영어로 뭐지? 몰라. 이런 거 써볼게요. 그냥 그 블러드 프레스 혈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환자가 한 명이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마찬가지 경우로 환자가 100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임 1, 에이지 1, BP 1, 네임 2, 에이지 2, BP 2, BP 2 해야 되고 요게 네임 100, 에이지 100, BP 100까지 가야 되겠죠.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는 없어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까. 결국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이게 편해지는 거 아닌가의 상황은 동일한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요거는 나중에 좀 지식 쌓고 나서 적용하면 약간 와닿는 게 있을 텐데 요게 좀 더 일상적이라서 다시 한번 예시를 든 거고요. 결국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은 클래스를 사용하자 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클래스란 뭐라고 나와요? 그 찾아보니까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아까 잠깐 누가 말했던 키워드인데 아까 맨 위에다가 써놨나? 여기 써져 있었는데 지웠네. 설계도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동일한 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클래스로 해결을 하자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지? 응? 응? 그지? 요거 말고 이 경우라면 이렇게 묶으면 편해지는 거 아니냐?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말고 이 경우라면 이렇게 묶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똑같죠? 객체는 애초에 근본이 뭐더라? 본질이 뭐더라? 그 복수계의 데이터를 묶기 위한 기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복수계의 데이터는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복수계의 데이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야, 여기서는 이만큼이야. 요만큼이 복수계의 데이터인 거지. 왜냐면 얘네들끼리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그걸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그냥 빈 양식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 그 병원에 비치된 빈
클래스 양식 같은 걸 떠올리시면 좋은데 요거는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못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신청서. 뭐 맞아요. 그 뭘 떠올리면 되냐면은 병원에 비치된 도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 개념이고 이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 은행이나 맞아요. 동사무소나 그 주민센터나 은행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신청하려면은 양식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종이 몇 장 주지. 딴 사람이 똑같은 업무 보겠다고 오면 똑같은 종이죠. 그 양식 말하는 거야, 이건. 이해돼요? 그러면은 봐봐요. 요게 양식 자체는 한 개가 맞나? 맞죠? 왜냐면 내가 받은 양식이랑 얘가 받은 양식이랑 같은 양식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양식을 채우는 주체가 나랑 내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했을 때 나랑 내 친구의 그 내용은 같을까? 그게 다예요, 클래스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클래스는 요런 양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그 양식으로 찍어낸 뭐라 할까? 여기서는 병원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실제 환자 자측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무한대도 맞긴 한데 여기서는 환자 수만큼 만들면 되는 거지. 환자가 만약에 우리 병원에 100명이 왔는데 내가 1000개의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100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환자가 왔어. 클래스의 명목으로 있는 이 빈 차트 양식 자체를 줘버리면 그 다음 환자한테 나는 뭘 주지?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빈 차트 양식을 그 복합기나 복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뽑아 놓는 거죠, 여기다가. 실제 종이로 이렇게. 여기 원본은 하나 존재하는 건데 실제 환자한테 또는 그 어떤 동사무소나 은행 이용자한테 줘야 되는 거는 요 복사본 주잖아요. 얘가 클래스고 요게 객체예요. 상황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원본은 남아있는 거고 원본은 계속 빈 양식이어야 돼. 이게 뭔가로 채워지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 줄 종이에도 그 전에 쓴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불편해지겠지. 그 원본은 다 빈칸 공란으로 남아있어야 돼. 여기서는 대신에 그 만약에 뭐 앞으로 100명이 올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오면 온 대로 만든다. 오면 오는 만큼 복사를 해서 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어 요거 찾아봤어요? 속성이랑 기능이 나올 거거든? 이건 봤던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처음에 내가 그 객체랑 객체 지향 언어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왜? 클래스는 객체 일종이니까 가 되는 거예요. 요게 attribute 요게 뭐다? method인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예시가 요걸로 들면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어 버리니까 요걸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차트에 적는 칸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이름 적을 수 있고 또 뭐 나이, 전화번호, 뭐 혈압, 주소 등등등 그런 것들 적을 수 있잖아요. 요거는 뭐야? 해당 환자에게 하는 행위 정도 뭐 처방하다 뭘 처방했다 또는
뭐 2번 시켰다 등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고 얘도 동사가 되는 거지. 요게 네, 이거까지 해줄게. 예를 들어서 한자 클래스가 있다면 속성은 뭐뭐가 있어? 이름, 나이, 뭐 혈압, 진단명, 성별 등등등 있을 거고 기능은 뭐가 있지? 환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접수하다, 뭐 처방 받다, 또 퇴원하다 이거는 환자 입장이 맞죠? 이것도 이번 시키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그냥 통용을 쓸게요. 이렇게 이걸 실제로 만들려면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개념의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이제 콜론이 하나 나왔으니까 들여쓰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 이게 그냥 만드는 법이에요. 체크 체크인 뭐랄까 힌트 혼자 접수 완료 이런 게 함수로서 들어있고 define 이게 뭐라 그러더라? 디스차지라 그랬나? 그럴 거야 아마. 요게 회원이거든요. 요런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모양상 요거는 속성이에요, 기능이에요? 왜? 왜 기능이지? 쉽게 생각하세요. 함수라서요. 함수는 동사적인 특징이었잖아요. 요거 그래서 메소드 1번이야. 접수할 수 있는 기능. 요건 뭐야 그럼? 메소드 2번이야. 퇴원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얘는. 그래서 요만큼은 동사, 요만큼도 동사. 그래서 봐봐요. 뭐가 가능하냐면은 뭐 김이라는 환자가 왔대. 김 점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요거는 discharge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지? 힘은 페이션트 양식 여기선 클래스로 찍어내 객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만든 인스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얘야. 얘는 이 양식으로 만든 인스턴스인 건데 이것도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얘가 아니라 얘긴 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벽이라서 좀 천천히 할게요. 얘는 이게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이러면 봐봐요. 우리 그 어제 딕셔너리를 했잖아요.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같이 그렸던 그림 기억나요? 모양이 똑같았어. 뭐만 달랐어? 방에 번호가 써져 있냐? 방에 키 값이 써져 있냐? 요거밖에 없었죠. 얘는 어떻게 해 그려요?
이때부터가 이제 약간 시각화가 잘 안 되는 타이밍인데 봐봐요. 일단 저는 뭐 먼저 할 거냐면은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지금 변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딱 따져봤을 때 없죠. 요거는 페이션트 클래스인 건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지? 두 개의 메서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체크인이랑 디스차르지.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체크인, 여기 디스차르지 하나. 요렇게 할 거야. 얘의 정체는 뭐라고요? 요만큼? 클래스죠. 난 지금 요만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요. 클래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빈 차트 양식이라 그랬거든. 요 때는 객체화가 안 됐다고 표현해요. 그냥 클래스 자체만 존재하는 중인 거야. 즉 실체는 아직 없어요. 이걸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 그냥 이런 게 있을 거야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 건축가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지. 내가 도면을 다 그렸어. 설계도를 완벽하게 다 그렸어. 그럼 나한테 건물 한 채가 있는 건가? 아니죠. 그럼 난 뭐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설계도면까지만 있는 거지. 그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얘를. 그냥 모양만 이러고 갖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그려놨어요. 얘를 그릴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요거 21번째 줄이 진짜 중요한 거라서 봐봐요. 일단 킴 얘는 뭐예요? 변수죠. 그러면 변수 그리려면 잠깐만 이거 도형이 변수 이렇게 그릴 거야. 얘가 킴이라는 변수예요. 얘는 뭐지?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객체는 그냥 만들어질 수 없고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설계도를 참고한다? 페이션트 설계도를 참고해서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면 페이션트 설계도는 여기 있잖아요. 얘를 참고해서 설계도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면은 어떤 모양이 돼? 이제 찐 실체화가 되는 거지. 즉, 이 설계도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규칙상 봐봐요. 리스트도 그랬고 딕셔너리도 그랬는데 객체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 리모컨이 생긴다고. 얘도 객체니까 리모컨이 생길 거잖아요. 요게 어디로 들어간 거야?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따지고 보면은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클래스랑 그림은 똑같이 나와. 요만큼만 딱 쳐다보면. 대신에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요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파이썬이 이미 갖고 있으니까.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기본 문법이잖아요. 그냥 파이썬 설치하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문법이라고 애초에 그러기로 한. 근데 페이션트 같은 거는 기본으로 얘가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써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다른 클래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얘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힘점을 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걸 눌렀다는 건데 여기 버튼 이름이 뭐야? 체크인 버튼 눌렀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 찾아가서 요게 한번 반응한다. 요게 한번 반응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네. 여서 이 첫 번째 줄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디스차르지 버튼이 있는 거고 얘를 누르면 얘가 반응하는 거지. 여서 요게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 결과를 내보여 준다인 건데 지금 코드상에서 얘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얘는 그냥 사전 정의가 된 느낌이니까 이 모양대로 얘는 생겼을 거거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뽑아냈잖아요. 요걸 객체화라고 한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가 1단계야. 쉬었다 합시다. 자, 이어서 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두 줄 나오는 이유는 알겠죠? 체크인 버튼이랑 디스차르지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인 거잖아요. 뭐 쉽게 그냥 1번 버튼, 2번 버튼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1번을 누른다는 건 얘를 실행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2번을 누른다는 건 얘를 실행하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각각 한 번씩 해가지고 한 줄씩 나왔다. 여기까지 한 건데 요게 클래스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냥 이 개념이 다야. 사실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 상태다, 코드가 이 상태다 그러면 객체화된 인스턴스는 몇 개? 0개야. 없다야. 없다. 왜냐면 요게 이제 인스턴스 취급하는데 사실은 얘가 맞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난해한데 인스턴스는 정확히 뭘 가리키냐면은 얘를 가리켜요. 요거 얘가 인스턴스라고 불리는 앤데요. 그러니까 객체화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일단 근데 얘랑 연결된 게 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인스턴스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 메모리 사용하는 걸 보면은 요게 인스턴스가 맞긴 해요.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뭐라고요? 요거 어떤 설계도로 실물을 만들었을 때 이걸 객체화한다 또는 인스턴스화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스턴스는 만들어진 객체 그 자체를 가리켜요. 도면 상태가 아닌 객체, 설계도 상태가 아닌 객체는 인스턴스야. 그러면은 지금 그림상 얘가 맞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워. 잠깐만 이게 몇 번이지? 잠깐만요. 요걸 1번으로 놓고 2번 객체랑 인스턴스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객체를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고 인스턴스는 그냥 인스턴스거든요. 이것도 써놔야겠다. 나중에 이런 용어가 좀 나와가지고 인스턴스라고 해요. 이거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약간 말장난인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 이건 나도 맨날 하는 생각인데 근데 뭐랄까 쉽지만 중요하긴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대상 자체를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도 써놔야겠다. 대상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이때는 객체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이거는 클래스로 만든 거야 라고 클래스랑 엮어서 말하면 요거는 인스턴스.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요거 객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객체라고 부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좀 헷갈릴 텐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맞아.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인데 그 대상과 시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진다라고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이 전부 다 객체다. 맞는 말이에요.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니까. 근데 요 놈은 그 중에서도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보세요. 요거 만들 적에 요 21번째 줄이 실행될 적에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이잖아요. 그지? 이 인스턴스는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는 얘지. 그지? 이 양식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객체화를 했다. 또는 객체를 뽑아냈다.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은 우리는 여태까지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객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 리스트랑 딕셔너리도 객체의 일종이라고 했다만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객체를 좀 타고 올라가 보면은 애초에 폴더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인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스트랑 딕셔너리 같은 애들은 요거는 내장 모델이 있는 거야, 파이썬 자체에서. 그래서 여기다 써야겠다. A는 만약에 뭐 1, 2, 3 해놓고 B는 이렇게 만들었대. 프린트 타입 A 하면 이거 뭐 나오지? 리스트라고 나오고 여기 B 하면은 딕셔너리라고 나오지. 근데 이제 좀 보이는 게 있을 거야. 뭐라고 나와요? 그지?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오고 클래스 딕셔너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리스트 클래스랑 리스트 딕셔너리는 어딘가에 존재한다야. 얘처럼. 그치만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건 진짜 그냥 내장되어 있는 그 개념 키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클래스를 눈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랑 리스트 클래스 하나랑 딕셔너리 클래스 하나. 근데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눈에 보이는 중. 요거 타입 어쩌고 했던 거 이거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해석 안 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때 넘어갔거든? 그치만 사실은 요런 게 있었다. 숨어 있었다로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지금은 환자 클래스, 내 맘대로 정의해서 쓰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예시로 들어야겠다. int 10 하면 내가 프린트 만약에 a 하면 이거 그냥 10 나오지. 이건 뭘 보겠다는 거야? 그냥 a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한 적이 있나 우리가? 아니지. 아니죠. 그지?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진짜 그냥 뭐랄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어, 여기서 만약에 타입 A 하면 인트 클래스였어 사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략돼 있는 거야 이게. 요때 잠깐만 좀 참고를 해보면 A는 인트 클래스의 인스턴스 라고 하고요.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얘는. 또 뭐가 있을까? B는 리스트 그래. 리스트 이거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만들자. 0, 1, 2
아니다, 리스트 이렇게 만들지 말고 기능 리스트 요게 가능하거든. 레인지를 사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를 하게 되면은 클래스 리스트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썼던 기능 중에 append 10이 있었죠. 요렇게 봐봐. 기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 똑같잖아요. 위에 거 A랑. 그쵸? 이건 뭐지 그러면? append는 리스트 클래스의 메서드였다가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조립을 해보면 맞는 말이잖아. 요거 이해돼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야? 여기 있는 메서드 중 하나를 실행하는 중이잖아요. 요 메서드 1번이라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야. 맞죠? 연결지어서 봐야 돼 이거. 그러면은 리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래스 리스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을 쭉 찾아보면은 여기에 define append가 있다는 뜻이겠지. 요 그림이 보여야 돼 눈에 그냥. 이거 알겠어요? 이 얘기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메서드는 별거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봐도 돼. 함수인데 클래스 안에 있는 거. 요런 걸 메서드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 동사라는 이 특성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맞아. 변수인데 클래스 안에 있는 거를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 더 해볼까? C는 딕셔너리. 요거 원래 중괄호로 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이렇게 프린트 C 잠깐만 중괄호. 될 거야. 이걸 맞아. 이 문법이 맞아.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됐지. 요 중괄호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요 한 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C는 딕셔너리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 똑같아 지금. 이것도 적어놓자 그냥. 여기 10번째 줄에 있는 append 10은 위에서 만든 킹점 체크인과 똑같은 분리. 요게 한 줄이 들어가면 좋은데 뭐냐면은 객체가 자기 기능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이 요게 뭐냐면 이게 객체 지향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요. 얘는 절대로. 근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시간 지나면은 이해하기 싫어도 이런 건가 싶어지거든요. 실제로 많은 현업자들도 이해 안 하고 그냥 써요. 그지 않아요? 그 주변에 보면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거고 뭐 대충 이런 건가 싶어서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그지? 뭐 용어 대충 말하면은 진짜 대략적인 개념만 알아듣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 잘 못할걸?
실제로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을 거잖아요. 강의 준비하면서도 그때도 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좀 몇 년 동안 다뤄보다 보니까 이런 건가 싶은 때가 한 6개월 만에 왔고, 아, 이건가 보다 싶은 때가 한 1년 만에 왔던 것 같아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만 알아먹으면 돼. 이런 좀 진짜 추상적인 개념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요거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게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셀프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부르고 싶을 때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때는 셀프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 정도인 건데요. 뭐야 이거. 접수, 여기서는 체크인이야. 를 접수를 하면 자동으로 차트 출력도 같이 하고 싶어 인 상황인 거예요. 차트 출력은 없어. 지금 이런 기능은 없어. 요거는 프린트 차트라고 만들 거야. 이럴 때 이 차트 본인을 가리키는 셀프 키워드를 쓴다인 건데요.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잖아 이거. 요렇게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define 프린트 차트를 하면은 요거는 그냥 규칙이거든요. 여기 써주는 거는 파이썬에서 여기다가 원래 써주는 게 뭐더라? 매개 변수지. 여기 매개 변수 자리죠.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여야 돼가 규칙이야 일단. 요거는 프린트 뭐 한자 차트 이렇게 가보자고. define 프린트 아니다. 체크인이지. 체크인을 했을 때 요것도 메서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셀프로 두고 프린트 접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러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죠. 왜? 얘는 설계도고 객체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기능을 실제로 뽑아다 쓰려면은 객체화를 한 번쯤은 해줘야 돼. 즉 인스턴스화가 하나 필요해. 체크인을 실행시키고 싶다가 지금 목적이에요. 빈 차트 양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 있으면은 요 그림상 대충 보면은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 기능은 얘가 해야 되거든. 객체화가 된 대상인 얘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객체화가 하나 돼야 된다. 즉 인스턴스화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준다? 페이션트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김점 체크인까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거? 체크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프린트 차트도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프린트 차트 해주면 되죠. 그지? 이렇게 실행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뭐라 그래? 프린트 차트 is not defined라고 되죠. 왜? 오타 안 났잖아 이거. 그지? 왜? 함수 작성. 요렇게 잘라보면은 1번이랑 2번은 다른 메서드죠. 일단 기능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이거 맞나? 몰라. 인스턴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 전제 조건인 거고. 지금 얘를 실행하고자 하는 애는
이게 좀 애매해. 봐봐요. 지금 나는 여기서 이 인스턴스는 체크인을 실행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접수 시작 찍혔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되지. 근데 요게 잘라져 있어서 서로 모르는 중인 거거든요. 요거를 셀프 점을 해주면은 돼요.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어려워. 봐봐요. 이 경우를 그려볼게요. 봐봐. 아, 좀 귀찮은데? 아니다. 요게 잠깐만. 요게 페이션트 플러스 페이션트 프린트 차트 요게 체크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그린 건 뭐다? 설계도 요거 그린 거예요. 그치? 요거 좀 자세히 써줄까? 여기 프린트 차트 안에 여기 프린트 한자 차트 하나 있는 거고 여기 뭐 있어? 프린트 접수 시작하고 프린트 차트를 여기서 또 실행해. 맞죠? 요거 그냥 이걸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해야겠네. 그러면 뭐 해야 돼? 여기에 킴이라는 변수 하나 존재하고 저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객체화를 하나 할 거예요. 복사해서 하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나 여기 이거 범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이 인스턴스는 출처가 뭐야? 얘야. 그럼 똑같이 생겼겠지.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 지을 때 다시 돌아가서 설계도대로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리모컨이 하나 이렇게 넘어간 상황. 요게 떠올라야 돼요. 어,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확대를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좀 크게 그려보면은 잠깐만. 요게 첫 번째 게 뭐야? 프린트 차트, 한자 차트, 프린트, 한자 차트 이렇게 돼 있는 중이고 또 체크인일 거고 여기 프린트 접수 시작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 차트를 하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냥. 맞죠? 요게 얘를 가리키는 거지, 지금. 그쵸? 근데 이런 거야. 지금 여기서 실제로 실행한 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접수까지 나왔어. 그 다음 걸 실행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지금 어느 공간? 체크인의 지역 공간이겠죠. 요 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체크인 지역 공간 밖에 있지. 몰라. 그니까 is not defined야. 여기 나와 있잖아. 요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셀프 점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확대하면서 그렸는데 안 그린 게 있어요. 뭐지? 리모컨이 없잖아. 얘 이름이 셀프야. 봐봐요. 지금은 이 안에서 그냥 무작정 프린트 차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돼. 근데 셀프 점을 여기다가 붙여주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얘가? 여기서 셀프 점이
들어가죠. 근데 킴점이랑 그럼 똑같은 입장 아닌가? 요게 뭐더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얘를 실행하겠다 아니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얘를 실행하겠다네? 그럼 결국에 여기서 한 건 뭐야? 얘를 한번 타고 얘가 얘를 실행하도록 하는 게 되는 거네요. 요건 가능해. 이해돼요? 네. 셀프가 얘인 걸 알면 해결이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거는 그 메서드 자체의 리모컨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게 가능하다. 그잖아. 지금 체크인 기능에서 프린트 차트 기능을 부르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셀프가 필요하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차트 본인을 가리키는 셀프는 얘가 맞지? 이거를 다시 한번 본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면서 객체 하나 만들면은 여기 리모컨이 하나 생기고 얘가 복사돼서 이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건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걸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 안에서 얘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요거. 얘가 아니라. 요걸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셀프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셀프는 이 인스턴스 자체에 달려있는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적어주자면 여기서 셀프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한자 본인을 뜻하는 거고요. 본인의 다른 메서드 호출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접수하면서 차트까지 같이 출력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접수 시작하고 차트가 바로 나오니까. 일단은 잠깐만, 요게 3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할 거고, 이거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그다음에 어차피 뷰어라서 이거 내 거 못 건드리거든? 여기 한번 들어와 볼래요, 일단? 열리는지만 확인하려고. 열려요? 네. 그대로 다 써있어요, 제가 쓴 거? 네. 요거 한 파일로 다 할 거예요, 저는. 요거 설명.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쯤에서 딱 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요런 거 있지. 블로그 말고 이런 그 독스나 아니면은 딱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런 코딩 도장 이런 애들, 여기서 방금 전에 한 내용까지만 찾아서 키워드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아까 전에 그냥 읽었을 때랑은 약간 다른 느낌일 거예요.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나오는 키워드는 4번. 파이썬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언더스코어 2개야. 언더바 2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성자라고 해요. 컨스트럭터.
이거 아마 다른 언어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신규 환자 접수 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 신규 환자 접수? 신규 환자 등록? 이게 맞겠다. 환자를 등록한다는 여기서 뭘 말할까요? 환자를 등록한다는 요걸 말해요. 그잖아. 이게 환자 한 명이 생긴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이랑 같은 말인 거지. 하는 바로 그 순간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인데요. 보통은 여기서 기본 정보를 적어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define 진짜 그냥 이런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 거야. 요게 생성자. 그래서 print 뭐랄까 init 생성자 실행됨. 같은 말이네. 실행됨. 요거는 뭐냐면은 신규 환자가 등록됐다 의 상황일 거고, define greet이라고 할까? self print 뭐라 할까? 이렇게 하자. self.greeting 여기다가 self.greeting 그냥 문자를 저장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뭐지? 인스턴스 생성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두 줄 나와. him.greet을 하면 여기까지 나와.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생성자야. 얘는 생성자가 일단 아니야. 생성자는 파이썬에서 그냥 이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원래 자바나 C++ 같은 거는 클래스명으로 같이 묶어주잖아요. 그지? 자동 실행 메서드로. 요거 메서드죠. 얘도 메서드죠.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1번은 여기 위에 써있잖아요. 1번은 자동 실행이고 2번은 수동 실행이에요. 봐봐. 1번은 나는 따로 실행해 준 적이 없어. 그릿은 한번 실행했어 내가. 근데 1번 그러니까 ini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실행되는 거야 그럼? 인스턴스 생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된다며. 그럼 이때겠네. 이 순간 이닛이 자동 실행됨.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근데 그제요? 이렇게 써야겠다. 환자 한 명 등록된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 이닛이 또 실행되면, 그러니까 난 따로 불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다. 이게
일반적인 메서드랑 생성자랑 차이. 근데 생성자도 메서드예요. 왜냐면 디파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요게 만약에 없으면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네. 그릿 같은 경우에는 안 불러주면 실행이 안 돼. 불러야지 실행이 돼. 근데 요 ini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드 어디에도 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실행이 됐다. 이건 누가 결정한다?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그때가 언제냐가 얘가 실행되냐 마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은 봐봐요. 이게 무슨 모양이더라? 함수 정의하는 모양이었죠. 그릿 함수 실행하는 모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이게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었지. 그러면 이건 뭐지? 같은 원리로 함수 만드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실행하는 모양은 어디 있지? 이걸로 봐야 돼. 이거 함수 실행 모양이잖아. 이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으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 만들고 실행하는 모양. 요게 무슨 뜻이라고?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였잖아요, 아까. 그 자바에서는 new 키워드를 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 쓴다고. 그냥 요게 객체 하나 만들겠다의 뜻이에요. 객체 하나 만드는 순간 실행되는 메서드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를 함수 실행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지. 그냥 일반 메서드는 내가 불러야 실행돼. 생성자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실행이 된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랄까. 일반적인 함수는 내가 불러야 실행되지만 init 메서드는 생성자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순간 자동 실행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P, define P. 그래. 요거 이만큼 얘랑 같이 해가지고 그림판에 그려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뭐 대충만 그려도 돼. 이거 그냥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려도 됐던 건데 새로 그리자. 이제 막 정확하게 자세히 안 그릴 거거든요. 눈으로 잘 쫓아오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그려야 되는 게 뭐야? 요거 페이션트 클래스 여기에 init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릿 하나 있는 거지. 그치? 요렇게 요거 그려야겠네. 13번째 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객체화를 시켜서 이건 복사하자 그냥. 요걸 복사해서 어떻게 했다? 객체화를 했다.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 이유 아시죠?
이걸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모컨 얘 다 넣어줬고 이걸 복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지우고 얘만 살짝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아 근데 요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려낸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다 실행된 결과인 거잖아. 여기까지 실행됐다면 요건 아직 없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순차 실행이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실행 중이다면 요건 없는 거지, 지금. 그 다음 줄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까지 있는 거지. 요것만 좀 잘 구별하면 되시고요. 아, 이게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출력 결과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일단 편의상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자고. 1번이 실행된 순간 뭐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실행된다고. 그 결과는 init 실행됨이 여기 찍히죠, 한 줄. 그리고 그 다음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아니야. 그 다음엔 요거야.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뭘까? 요 여덟 번째 줄이 뜻하는 거. 근데 제 아까 지역된 요거를 따로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정체를 좀 잘 까보자고. 지금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중이에요.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은 얘는 자동 실행이라며. 그래서 이 안에서 출력을 한 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했어? 셀프.점 그리팅을 했단 말이야. 요 왼쪽에 있는 이거 뭐지? 변수니까 값을 넣은 거 아닐까? 요게 만약에 없으면 자연스럽죠. 그치? 그리팅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 무슨 무슨 한자님이라고 저장한 거잖아. 이게 있으면 무슨 뜻이야 이게? 여기서 가리키는 셀프는 얘겠네. 아직 얘는 없는 상황이니까. 셀프 램에 얘가 셀프 램에 셀프.점 그리팅은 지금 여기 그리팅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 여기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그렸어야 돼 사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맞나? 잠깐만. 셀프.점 그리팅. 셀프.점 그리팅은 지금 얘 거예요, 얘 거예요, 얘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거야. 그리팅은 init 안에서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건 페이션트 거예요. 클래스 거야 이거. 왜냐면 셀프를 통해서 넣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init의 지역 변수였다면 요 안에 그리는 게 맞겠지. 지역 변수란 말이 왜 나와? 함수 내부냐 외부냐를 따져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지금 얘는 여기에 저장이 돼요. 따로. 그럼 여기다 뭘 넣은 거야? 안녕하세요 어쩌고를 넣은 거야.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건 다이렉트로 불가능함. 그래서 어떻게 했다? 셀프로 이렇게 넣은 거야. 그게 이 생성자 실행의 결과예요. 끝이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요게 실행이 됐겠네? 여기서는 얘를 활용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안 쓰잖아. 여기서 어떤 일을 해? 똑같이 출력 한 줄 찍고 그리팅에다가 요렇게 하겠네.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출력 한 줄 찍고니까 요거 한 줄 더 나오는 게 맞지. 여기까지 실행했을 때 얘는 여기 있는 거 눌러서 얘가 반응하도록 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요 그릿 함수 안에서 그릿 메서드 안에서 뭘 써요? 셀프 그리팅을 쓰지. 요 안에서 뭘 쓴다고? 요 안에 있는 걸 쓰겠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하고 셀프.그리팅을 그리팅을 하는 거야. 요게 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활용을 해줘야 된다. 그릿 함수 내부에서 외부로 바로 접근 못해. 그래서 셀프를 들렀다가 얘한테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그림 그려가지고 요거 순차적으로 했으면은 일단 성공. 그러니까 왜 저번에 그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하면서 다른 함수 안에 있는 거 출력 못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얘는. 그 수명 문제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런 건데, 얘는 이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얘는. 요 차이만 알면 돼 일단. 그리고 잠깐만 5번. 메서드 했으니까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 뭐랄까, 환자마다 다른 정보를 차트에 적어야 해가 맞죠. 그러니까 나랑 내 친구랑 2명 병원에 갔어. 그럼 나랑 내 친구랑 차트에 써져 있는 거 보면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양식은 같아.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접수할 때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해당 환자의 차트에 적는다의 행위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클래스 페이션트 디파인 이렇게 해볼게요. init 셀프랑 네임이랑 에이지 셀프.greeting 안녕하세요 라고 할 거고, 셀프.name은 name, 셀프.age는 age, define, introduce, self, hint, 저는 몇 살입니다. 포맷 셀.greeting 셀프.age 셀프.name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순서가 이게 맞잖아. 몇 살 누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속성에 접근할 때는 셀프 속성 요게 필요해요. 이게 잠깐만 속성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적어줄게. 그래서 여기 이제 셀프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팀은 페이션트로 하나 만들었어요. 프린트 뭐라 할 거냐면은 잠깐 프린트 말고 팀.introduce를 해볼 거야.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을 몇 번 해볼 건데요. 잘 보세요. 이제 돼요 안 돼요? 왜 뭐라 그래? 아규먼츠 뭐라 하죠? name and age 가지고 뭐라 하지? 셀프 가지고 뭐라 하나? 안 해. 얘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얘네는 왜 뭐라 해? 그러니까 왜 안 줘? 인 거지. 언제? 요 14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 얘가 뭐라 그랬죠? 객체 하나 만들 거야의 의도인 건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생성자는 자동 실행되는 건데, 생성자는 메서드잖아요. 4개 변수가 존재해. 그러려면 인자값이 필요했었네가 되는 건데, 요 생성자 실행 메서드를 예로 봐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인자를 어디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인자 값이 이 매개 변수로 들어갈 테니까. 자동 실행되는 메서드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2개 써야 돼. 뭐 쓸까? 뭐 김환자? 뭐 나이는 23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요렇게 들어간 거고, 아니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 요렇게 한 번 다 들어간 거지. 그지? 요거 방금 전에 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요 왼쪽은 다 뭐야? 변수고, 얘는 값이잖아요. 요 왼쪽이랑 오른쪽 구별을 이제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 다 변수잖아. 그럼 그냥 공간 취급이잖아요. 오른쪽은 다 값이래매. 그럼 여기 있는 네임이랑 여기 있는 에이지는 정체가 뭐야? 봐봐, 이게 진짜 좀 헷갈릴 텐데, 여기 네임 나왔고 여기 에이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잘랐을 때 얘네는 변수래매. 그냥 공간 이름인 거지. 요 놈들은 값이잖아요. 근데 값은 여기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값이 여기서 써먹어졌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온 값이 여기서 사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지금 네임은 김환자, 에이즈는 23으로 얘를 이렇게 채우는 거야. 요게 눈에 보여야 돼. 지금 요거는 이제 생성자 내부기 때문에 앞에 셀프가 붙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introduce를 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거야? 요걸 실행하겠다는 거지. 지금 요렇게 쭉 실행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self.greeting에 뭐가 저장돼 있어? 안녕하세요가 저장돼 있었죠. 이때는 23 여기 김환자라고 되어 있는 걸 꺼내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세팅을 미리 해놓고 꺼내서 썼다 정도인 거예요. 얘는. 뭐? 요게 왜 self.greeting이냐면은 프린트 프린트 이름 해서 포맷 한 다음에 self.name 하잖아요. 이땐 뭐 나올까? 이때는 self라는 말을 못 쓰겠지. 왜? 이건 클래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애초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김.name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나이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요게 왜 셀프고 왜 힘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 어디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인스턴스 점 속성에. 아니지, 인스턴스, 잠깐만, 다시 클래스 외부, 요게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이때는 인스턴스 점 속성으로 써야 된다라고 쓰고 싶은 거였어.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좀 자세히 써놓자면은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인 거. 그럼 이때는 뭐야? 이때 생성자는 실행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맞게 문자 전달해줘야 됨. 인 거고. 요거는 뭐야? 넘겨받은 값을 해당 변수에 저장인데 여기서 변수는 클래스 내부기 때문에 그냥 속성이야. 근데 그치만 우리가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변수라고 해도 돼. 왜냐면 저장 공간이니까. 그러면 잠깐만. 요거를 그대로 조금만 살려볼게요. 지금 환자 한 명이잖아요, 여기. 여러 환자의 경우 차트 하나에 환자 한 명씩. 즉 이때는 어떤 경우다? 인스턴스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야. 양식 클래스는 양식은 하나지만 찍어낸 차트 얘는 뭐야? 인스턴스 차트는 여러 개이며 서로 독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써볼게. 잠깐만 이름까지 해볼까? 요 위에서 정의한 거를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셀끼리 그렇게,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에 실행됐을 거니까 이거 그냥 살려서 만들었겠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각각 다른 말을 하잖아요. 대신에 틀은 같아. 뭘로 같아? 이걸로 같아.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야. 그냥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 딱 그었을 때 얘랑 따로따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셀프는 몇 개? 두 개. 왜냐면 인스턴스가 두 개니까. 인스턴스 하나당 셀프 하나씩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야. 힘의 정보는 이의 정보랑 절대 섞이지 않는다. 각자 본인의 가 있음. 이게 결론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수기로 적는 거예요.
내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가 한 장 있으면은 내 친구의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도 한 장 있는 거지. 내 정보를 얘 거에다 적지 않는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음, 이것도 하나 써놓자면은 클래스에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내용 모르겠고 나중에 만들게. 함수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him, then patient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print him.name 하면은 이런 거 없겠지. 그지? 이런 어트리뷰트는 없다고 하잖아요, 얘가. him.name은 뭐 김철수래. 이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는 뭐 한 거다? 빈 차트 발급받은 거야. 그러니까 생성한 거지. 이때는 뭐 한 거야? 빈 차트에 나중에 정보 기. 요 정도 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쓴 거야, 그냥.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다른 점은 뭐지? 요거는 뭐야? 차트를 만들면서 이름 요런 느낌인 거고, 왜냐면 이 칸이 있거든, 여기에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 그냥 따로 쓴 거야. 요거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렇게 연결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공간도 따로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여기다 딱 언급을 해놓고 여기다 김철수를 따로 넣었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것도 따로 뺄까? 7점 해가지고 빈 차트 만들고 나중에 채우기 정도. 그럼 얘가 뭐다? 생성자 없이 일단 한자만 만들어두고, 한자만 뭐라 하지? 등록해두고 정보는 나중에 채울 수도 있다. 내 자유다 인 거지. 근데 좀 불편하긴 하겠죠. 왜? 봐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틀이 있는 모양이잖아요. 미리 준비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한자 정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름, 나이 뭐 이렇게 쭉 적는 건데, 지금 요게 양식이라고 봤을 때 요거는 여기 얘가 있는 중인 거야. 나는 그럼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어때요? 이게 없어. 이게 없는 중이야. 난 환자 정보를 적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여기다가 이름 적고 여기 김철수 적고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난 얘도 적어야 돼. 뭔가 하나 정보를 저장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있는 걸 채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그냥 만들면서 다 때려 넣은 거잖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는. 이러면 사실상 클래스 사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건 없었어도 돼, 사실 이러면. 그잖아. 여기 그냥 네임 1, 네임 2 해도 똑같았던 거 아니야. 클래스를 왜 쓰냐라고 돌아가 보면은 왜 쓰죠?
이런 상황이어서 쓰는 거 아니야? 그쵸? 다 똑같이 생겨도 되는 상황이었어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적으로 환자나 어떤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가져도 되죠. 네. 그지? 그런 상황이라면 클래스를 써주는 게 이득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틀 정도를 갖추면 편하지 않을까? 에서 시작한 거고 그 틀을 기반으로 공장처럼 찍어내면은 복사본이 여러 개 나온다.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방금처럼 이런 경우라면은 굳이 안 써도 된다인 거죠. 그럼. 그래서 그 예시 같은 거 그 아까 전에 자료 찾아봤었잖아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설계도면에서 건물 찍어내는 거. 봐봐, 내가 설계도면이 한 장 있어요. 이걸로 건물 한 채를 지었대. 이 설계도면으로 또 한 채 지을 수 있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안에 들어있는 세입자는 다를 수 있잖아. 이거랑 또 예시 뭐 나오냐면은 붕어빵 틀.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해, 내가. 붕어빵 틀이 100개 있어야 되나? 한 개만 있어도 사실 되죠. 한 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 개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지. 근데 속이 다 다른 거야. 지금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거 틀 하나로 여러 개 만들었는데 내용물이 달라. 틀은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저장했거든요. 다시 한번 어디 갔냐? 요런 거 들어가서 방금 했던 내용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좀 흩어져 있을 거야, 이게. 순차적으로는 안 돼 있을 텐데, 이게 이 내용 같다 싶은 것들만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 다시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